그 변동금리까진 맞고 이 확정금리의 다른 말 어떤 금리? 어떤 금리? 고정금리?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정답입니다. 사실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잘 따져봐야 되거든요. 왜 따져봐야 되죠? 김동민 씨?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아버님이 너무너무 대출, 빚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 2천만 원 같아. 그러니까 빨리 갚아야 되는데 빨리 갚을 때 그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그또 심리적인 요소가 좀 있더라고요. 예. 사실 저도 뭐 나름대로 대출이 지금 꽤 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빚이 좀 있는데 이 사람 그 인간 심리가 이 변동금리를 선택하기 참 어려워요. 왜냐면 갑자기 어느 날 금리가 굉장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고정금리, 고정금리는 처음부터 조금 좀 높은 편이에요. 네, 높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금리가 좀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참 변동금리로 할 걸 하다가 금리가 올라가면 그래 고정금리 잘했어. 저 같은 경우는 이거거든요. 우리 고준석 박사님 성함 말씀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리에는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는데요. 고정금리는 대출을 받는 시점부터 만기 때까지 똑같이 적용되는 걸 말하고요. 반면에 변동금리는 3개월, 6개월 시장 금리에 따라서 변동돼서 적용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정금리로 받을 거냐, 변동금리로 받을 거냐 이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정금리는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고정금리로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저금리 상황이거나 금리가 내려가는 경우에는 변동금리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경제 상황으로 이제 비춰보건데요. 그 나라 돌아가는 상황 보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환율이 지금 변동 환율이죠, 저희는 우리나라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고정금리로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이렇게 들쭉날쭉하니까요, 지금요.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은요, 다른 이 부동산하고 이 대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경제 안에 다 포함은 되지만 중소기업이라든가 수출 이런 문제 때문에 금리를 급격하게 1% 내지 2% 이 정도 올릴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시장금리가 4.25% 정도 되는데요. 이 시장금리 범위 내에서 금리는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변동금리가 낮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금리가, 시장금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는요, 변동금리가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노홍철 씨가 대출이 있는데 지금 고정금리라고 하는데 그럼 빨리 바꿔야 되나요? 네, 고정금리, 이제 변동금리 이율하고 고정금리 이율을 좀 변동을 해봐야 되는데요. 고정금리 이율이 한 2% 이상 높다라고 하면은 변동금리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정금리 진짜 갈아타. 처음에 대출을 받았을 때 고정금리로 받았는데 중간에 변동금리로 옮길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변동되는 과정에서 네. 취급 수수료라든가 중도상환 수수료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고 그렇습니다. 또 변동금리가 더 낮다 싶으면은 네, 네. 지금이라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옮겨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역시 그것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돼요. 예, 맞습니다. 네. 박사님, 네. 정말 여쭤보고 싶은데요. 질문 왜 너무 많아요. 금리 이렇게 어렵습니까, 말이? 그래요. 이자, 그러니까 고정이자, 변동이자 하면은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써야 돼. 왜냐면 장영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변동금리, 고정금리 얘기하고 계신데 슬쩍 오셔서 그 금리가 수수료죠? 그 금리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사실 우리 일반인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네. 왜 이렇게 은행 용어는 어려운 겁니까? 저도 지금까지 못 알아듣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우리 팀이 이래요. 예. 그럼 나중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국어학자를 한번 모셔야 되니까 그때 가서 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그에게 이자겠죠. 예. 내집 마련 시 대출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2위 공개해주세요. 아유, 뭐야. 야, 이거는 의외로 좀 쉬운데요? 쉬워요? 단어가 짧으니까요. 땡땡땡땡 혜택이 있는 대출 상품을 골라라. 500만 원짜리죠. 아,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대출을 이렇게 받으면 은행에서 이렇게 치약도 주고 그런 거 있어요. 치약도 주고 우산도 주고 그런 거 있는데 사은품. 공짜 선물 그런 거 뭐 맞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500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하면은 세금이잖아요. 예. 세금이 혜택이고. 아, 근데 아니고 맞출 것 대출이면 아. 비과세의 소득공제. 비과세의 소득공제. 그래, 소득공제. 우리가 정답. 소득공제. 아닌가? 소득공제 아닌가? 소득공제 대출이 혜택이 소득공제 있는 대출이 있나요? 상품이 있거든, 상품이. 그래요? 그러면 대출 받을 때 소득공제 되는 그런 네, 상품이 있어요. 대출이 네. 소득공제가 돼요? 정답! 네. 아니에요. 아니, 여기 다 직업에 뭐 그 뜻이 있는 것 같아. 네. 연예인도 혜택이 있는 대출 상품을 연예인은 무조건 특별히 혜택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있으면 너무 좋죠. 뭐 고정 출연? 저 좋아요. 외국 여행을 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일리지 혜택이 있는 혜택 마일리지. 뭐가 쌓이는 혜택이 있는 대출을 외국 가는 거하고 집 마련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우리요 있어요? 장영란 씨가 예, 예. 모처럼 모처럼 너무 기대는 갖지 마세요. 기대돼요. 아니 그래도 싱글우드 혜택 있는 대출 상품. 좋다! 싱글우드가 돼야 된다고. 자, 박정아 씨 혹시. 무주택자 혜택이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출 상품 혜택이 있어요. 네. 무주택자? 네. 집 없으신 무주택자 혜택이 있는 어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아닙니다. 세금 감면은 아까 아니야. 아니 근데 지금 그 아까 막 정신없이 말씀하셨을 때 뭔가 정답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못 들었나요? 세금 감면인가? 세금 감면 아니면 그럼 뭐라도 해봐, 정답! 세금 감면? 우리 아까 그거 예예. 싱글우드? 아니, 박명선 씨. 소득공제로 해보세요. 소득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대출 상품을 맞는 것 같아. 골라라.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대출 상품을 골라라. 그러니까 그렇죠. 소득공제. 그게 대출을 근데 받았을 대출을 때 받으면 종합소득세 때 알겠다. 그렇지. 얘는 빚이 있어라고 인정을 해주는 상품인 거죠. 빚이 있다. 빚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세금을 좀 줄여주게.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그 단어를 매달 이자를 100만 원씩 내면 1년에 1,2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1,200만 원을 이렇게 증빙 자료를 갖다 내면 이런 게 있나? 그래, 그 소득으로 인정을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상하는 세금 자가가 공제해 아니 준다. 오늘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대출 상품 골라라. 정답입니다. 근데 아까 좀 컨닝을 했어요. 아까 그렇긴 했는데 홍철 씨가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 그 세금 감면이라고 했는데 있어요. 제가 봤어요. 여쭤볼게요. 정말 관심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대출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소득공제 대출 상품이 있는지조차 모르고요. 그냥 대출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대출을 받을 때도 깐깐하게 또 꼼꼼하게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을 골라서 받는 것이 아주 좋겠죠. 그러면 저희 같이 네. 이제 자유직인 사람들, 수입이 일정치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에 해당이 안 되나요? 예, 안타깝게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요. 근로소득자한테만 주어집니다. 다달이 정확한 액수가 들어오죠. 월급을 받으시는. 네, 그러니까 셀러리맨. 셀러리맨들, 예. 저 어떤 조직에 이렇게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마 거예요. 이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거는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500만 원짜리 팁 같습니다. 예, 정말